네, 홍남기 부총리님 예. G20 재무장관 회의 다녀오셔 어제 늦게 돌아오신 걸로 아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 또 신용카드 캐시백 실효성 문제, 손실보상 확대 필요성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작년 4월에 발생했던 형평성 논란이 정말 또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동안 아무 준비가 없었고 달라진 거라고는 선별정책의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캐시백, 신용카드 캐시백인데 이것도 하여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형평성 문제, 소득 역전 문제, 선별 비용 문제 등 이 소모적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정말 빨리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의원님들하고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다시 한번 또 우리 재정당국의 수장이신 홍남기 부총리님의 취지를 알겠어요, 뭔지. 크게 전 국민 지원은 옳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고 또 더 지원을 하는 것은 재원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크게는 그러시죠? 그냥 거칠게 하면. 그래서 전 국민 지원이 맞냐 안 맞냐 하는 부분은 앞서서도 많이 조금 아까 김경애 의원하고도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다루지 않겠고요. 이제 재원 문제도 얘기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어제 지금 어젯밤 오늘 뉴스 계속 나왔습니다만 양당의 대표께서 회동을 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를 했단 말이죠.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또 다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취지에서 동의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한 2조 5천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2조 5천 6천 그럴 텐데 그리고 또 아까 동의하신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편성된 6천억도 좀 더 늘려야 되고 이렇게 하면 재원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하려면 정부가 세입 전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올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정부가 올해 본 예산 대비 31조 5천억 정도 세수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추경안을 마련한 거죠. 네. 근데 5월까지 지금 얼마가 더 들어왔습니까? 예, 그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44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거는 금년도 세수 대비 44조가 더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작년 대비 1월부터 5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금년 들어온 거 그렇습니다. 44조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드리는 말씀은 초반 세수가 전혀 드리는 아닙니다.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작년 7월 기재부가 작년 9월에 예산안 제출 당시에 올해 세수를 작년 추경이 이제 279.7조거든요. 그래서 1% 늘어난 정도예요, 세수가. 그러니까 약 3조 정도 증가한 282.7조로 예상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 세수라는 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선에서 우리가 비교가 가능한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43조 6천억이 전년 대비 들어왔다 해도 금년 세수 추계랑 이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7월에는 또 추경할 때 국세 수입 전망을 본 예산 290조에서 279.7조로 12조 3천억 감액했었는데 나중에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국세 수입은 285조 5천억으로 5조 8천억의 초과 세수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재정 당국이 보수적으로 세수 추계를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추계가 되고 있다. 2016년, 17년에도 올해처럼 초과 세수가 발생해서 추경 편성했는데 막상 결산해 보니까 정부 전망이 완전히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제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결국은 세수의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로 돌아가면 5월까지 작년보다 43조 6천억이 더 거쳤는데 정부가 제출한 초과 세수 전망은 31조 5천억으로 하반기에 작년보다 이렇게 되면 한 15조 가까이 덜 거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경정 보면 성장률이 3.2%에서 4.2%로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세수 전망은 그렇게 낮게 한다?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또 이 세수 축에 대한 논의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는데 제가 자료는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논쟁으로 보지 말고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입 전망을 정말 올릴 여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서 어렵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선별 지급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한 신용카드 캐시백, 이거 국민들의 신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번에 지원책이에요. 이거 줄이고, 또 아까 국가 채무 상환액도 얘기를 했는데 2조 원도 일부 줄여가지고 재원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선별 기준으로 삼아서 70%건 80%건 하는 거는요, 그 경계선이 울퉁불퉁 너덜너덜 해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납득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원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총님 의견을 다시 한번 듣는 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 세수 추계는 저희가 하여튼 애니웨이 결과적으로 세수 추계가 정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뭐 어떤 말씀을 주셔도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될 비난이고요. 다만 이번에 저 추경을 지출하면서 31조 5천억은 저희가 연간 개념으로 따져서 그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뭐 과소 추계했다든가 과대 추계한 거는 저희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한 번 더 짚어보고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캐시백을 좀 조정을 해서 전 국민 주면 안 되겠냐 말씀하셨는데, 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저는 캐시백도 꼭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만 그게 지금 7월, 8월, 9월 이렇게 방역 상황과 맞물려서 집행이 조금 뒤로 미뤄지고 시기 조정할 수는 있지만은 경기 회복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저는 좀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우리가 투자라든가 수출은 코로나 이전 부분에 비해서 상당 부분 거의 다 회복됐다고 보는데, 소비는 제가 보기에 올해 연말 가도 코로나 이전 수준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중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이런 정도의 소비 노력은 조금 있어줘야 당장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 후년 이렇게 좀 중기적으로 거시경제의 어떤 소비력을 뒷받침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고민 끝에 가져왔으니까 혹시 의원님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고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웅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